네, 제 2주 동안 개별주들 바이오 종목들이 좀 살아나다 보니까 뭐 급등주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 상한가는 특별히 바이오 쪽에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덩어리로 움직이는 종목군은 많이 나오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번 금요일장에 크리스탈과 인트론바이오, 레고캠바이오가 거의 뭐 8%대 급등을 했습니다. 지수가 좀 살아난 측면도 있지만 이들 종목의 연관성,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크리스탈과 인트론바이오, 레고캠바이오는 바이오 기업인 아는데 이들 기업 간의 어떤 관련성은 뭐가 있는지를 모르실 수가 있는데 이들 종목이 다 슈퍼바이러스 자를 잡는 슈퍼 항생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자, 국내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먹힐 만한 슈퍼 항생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실제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들 기업 중에서 가장 유망한 기업들은 또 글로벌 시장에서 먹힐 만한 이 슈퍼 항생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은 크리스탈과 인트론바이오, 레고캠바이오가 되겠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코미팜과 텔콘, RF제약 그리고 에스테파마 또 이들 종목 간에 이들이 동시에 다 금요일 날 급등을 했으니까 이들 종목 간의 관련성을 조금 모를 수가 있겠죠. 자, 이 종목은 비마약성 자 진통제를 연구하고 또 생산하는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국고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을 상담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 국고초를 통해서 많은 정보, 여러분들이 몰랐던 정보를 또 얻는 것이 중요한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향적인 측면보다는 여러분이 잘 모르는 종목군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은 다 메모를 좀 해놓으셨다가 자 평소에 매매를 할 때 좀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이번에 에고캠바이오가 이번 금요일 날 전부 이미 수요일 목요일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고 자 그러면 인트론과 크리스탈은 레고케미그날 급등을 하면서 인트론 바이오와 크리스탈이 따라간다든지 아침에 텔콘 알레프 같은 경우는 비보존 때문에 자 비보존이 아침에 이슈로 급등을 하니까 그 이어서 자 코미팜은 갭상승을 안 했죠. 근데 비마약성 진통제로서는 실제로 제품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은 코미팜이기 때문에 코미팜이 대장주인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반영이 안 됐죠. 근데 관련성을 아는 분, 텔콘과 에스테파마가 날아간 거에 대해서 관련성을 아시는 분들은 코미팜이나 메디프론 같은 종목들을 또 매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관련한 종목군들은 정보로서 여러분들이 꼭 많이 좀 알아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들이 왜 이렇게 한 번씩 덩어리로 움직이냐면 이 슈퍼 항생제는 목적이 뭡니까? 슈퍼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항생제를 개발합니다. 근데 슈퍼 바이러스가 알다시피 왜 슈퍼 바이러스겠습니까? 항생제가 없는 것이 사실 슈퍼 바이러스죠. 바이러스가 나와서 새로운 항생제가 나올 때쯤 되면 또 그보다 더 진한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항생제가 있는 어느 나라보다 가장 많은 항생제를 갖고 있는 미국이 매년 이 슈퍼 항생제로 매년 사망자가 2만 명 정도가 사망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심각한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항생제를 개발하는 기업에다가 미국이 패스트트랙 신속 심사 대상 그 조건도 또 주고 있고 또 거기에 미 FDA 희귀약품 지정을 해줘서 이상만으로도 이상을 마치고도 시판 허가를 할 수 있는 또 7년 동안 독점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주는 영역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비마약성 진통제로 매년 미국에서만 5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이 마약성 진통제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는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암 말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진통제는 거의 마약성 진통제를 쓰죠. 옛날에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몰핀이란 거 아시죠? 몰핀. 이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군인들이 이 총을 맞고 죽기 직전 같으면 위생병이 와서 치료를 안 하죠. 그냥 몰핀만 하나 놓고 바로 가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치료는 안 되니까 죽더라도 이 고통 없이 강력한 진통제를 하나 놔주곤 또 다른 환자한테 가고 그런 걸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몰핀이 마약성 진통제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현존하고 있는 최고의 진통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은 역시 마약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알다시피 마약성이니까 부작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변비도 있고 구토, 어지럼증, 한각 증세, 금단 증세 많은 이 부작용이 있습니다. 해서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마약성
인 진통제에 대한 부작용으로 매년 5만 명이 사망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죠. 그리고 앞서 슈퍼항생제도 마찬가지 슈퍼바이러스로 2만 명이 사망하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 종목군들이 앞으로 자 그런 면에서는 미 FDA 어떤 뭐 신속 심사라든가 또 희귀약품 지정이라든가 이런 재료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특히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델파졸피드 같은 경우에 이 미국에서 미 FDA 희귀의약품 지정을 해줬죠. 이거 빨리 만들어라. 예,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거죠. 빨리 슈퍼항생제를 만들면 이거들이 2년 만에 이상 만에 시판 허가를 주겠고, 시판 허가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7년 동안 독점권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자 이런 종목군들을 그래서 덩어리로 좀 알아놨으면 텔콘과 자 에스텍파마 비보존의 지분을 갖고 있는 1대 주주는 텔콘이고 2대 주주가 에스텍파마죠. 그거로 인해서 코미팜이 급등하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잡아내실 수 있겠고, 자 레고케미 급등함으로써 자 실질적으로 대장은 인트론바이오, 지금 이제 크리스탈이 시총이 좀 더 세지만 사실상 이 슈퍼항생제 그러면 인트론바이오죠. 그래서 자 인트론바이오는 지난 2015년도에 거의 몇 배를 10배 가까이 한번 날아갔죠. 1,000억짜리가 1조를 찍기도 했을 정도로 이 슈퍼항생제 쪽으로는 뭐 독보적인 영역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크리스탈 뭐 시총이 세니 그렇다 치고 어쨌든 레고캠이 날아가면 인트론바이오는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레고캠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슈퍼항생제 관련해서 연관성을 좀 알았다면 매매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좀 촬영을 해 놓으시고 이 종목군들을 미리 자 조금 알아 놓으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자 마약성 비마약성 진통제 관련해서는 메디프론도 자 한때 전에 많이 소개를 해드렸을 겁니다. 독일 그루넨탈이라는 기업에 한 차례 한 400억 정도 회사에서는 뭐 환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충 시장에서는 한 400억 정도 한 차례 기술 이전을 한 적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비마약성 진통제 시장이 그만큼 크고, 마약성이 만큼 진통 효과를 주려는 거니까 각 나라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어요. 지금 현재는 한 85%, 만약에 마약성 진통제의 진통 효과를 100으로 나왔을 때 그 비마약성, 마약 성분이 안 들어간 진통제를 가지고 했을 때 그게 한 85% 정도 진통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비마약성 같은 진통 효과를 주는 걸 만약에 개발을 하면 그 회사는 아마 어마어마한 뭐 수백조짜리 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마약성이 인한 이 심각한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또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요. 뭐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5만 명 정도가 마약성 이 진통제 때문에 부작용으로 사망하고 있으니, 만약에 이것이 정말 비마약성인데도 불구하고 마약성의 진통 효과를 준다면 이런 대박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자 한 방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슈퍼항생제 관련한 기업들, 슈퍼항생제는 어쨌든 못 쫓아가는 바이러스의 진화 속도가 워낙 빨라서 못 쫓아가는 길이라고 본다면 비마약성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좀 먹힐 수 있는, 지금 코미팜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지금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호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인종이 다 있습니다. 흑인, 뭐 백인, 항인. 그러다 보니까 이 호주에서 임상에 성공을 했고 호주에서 시판 허가를 냈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임상에 성공을 하고 글로벌 시장에 사실상 진출했다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실적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바이오를 언제 우리가 당장의 눈앞에 실적 갖고 바이오에 관한 종목을 투자를 하지를 않죠. 자, 이 바이오 종목들 또 한 차례 바이오에 대한 개인적인 소개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자, 이 바이오에 대해서 10월 달 들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역시 실적 시즌이나 바이오는 좀 폐위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번 그 바닥을 찍고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올라갈 때 뭐가 올라가던가요? 역시 바이오밖에 올라가지는 않죠. 바이오가 그게 가장 많이 오른다는 거죠. 바이오 자 실적은 우리가 엔터나 수소차나 전기차나 그들 종목이 있지만 이슈로만 갖고 올라가는, 그리고 지수와 가장 연동되는 것은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시장이 안 좋아 10월 달에 지수가 떨어져서 바이오가 하락했던 거지, 실적 시즌이나 바이오 떨어진 건 아니다라는 것을, 이런 오류를 여러분들 잡아드리는 것이고, 작년에 제가 이맘때 작년 10월에 2년 반의 바이오의 부활이 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실적 시즌이었죠. 작년 10월 달부터 1월 달까지 바이오에 엄청난 랠리가 왔었죠. 다들 알다시피 뭐 웬만한 종목은 거의 다
신라젠 같은 경우는 몇 번 12배 더블까지 나왔을 정도로 뭐 대단한 대박을 작년에 줬을 때 그때도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바이오 랠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왜 작년에는 바이오 기업들이 왜 실적 시즌에 바이오가 날아가도 아무 소리가 없다가 지금은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주를 해야 된다. 바이오는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이건 굉장한 모순입니다. 결국은 시장이 가느냐 안 가느냐, 코스닥이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지. 네, 이거는 실적 시즌이라 바이오는 안 간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런 바이오 기업의 급등을 이거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우리는 너무 고정적인 그런 많은 이 노이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논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기는 건데 항상 이런 팩트를 중요시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매우 중요시 여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바이오는 실적 시즌과 사실상 무관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종목들을 잠깐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탈을 보죠. 우리나라 그래도 22호 신약을 허가를 받았던 게 크리스탈 지노믹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이오 기업이죠. 이 개발 연구 기관이면서도 불구하고 약을 또 생산하는 뭐 우리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서 최초의 기업이 크리스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자, 요 10월 달 들어서 자, 기관 수급이 조금씩 그래도 들어오네요. 60일선 이탈 안 한 종목은 정말 좋은 종목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일부 60일선 이탈하고도 지금 지수 때문에 반등을 시도하는 바이오 종목들이 정말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60일선 이탈을 안 했다면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한 종목이 되겠죠. 자, 크리스탈이 그랬고 인트론 바이오도 보시면 60일선을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델롬은 좀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60일선 이탈을 안 했는데 이탈도 안 하기도 안 했지만 보면 어때요? 패턴들이 어떻습니까? 전부 밀집 패턴들입니다.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요. 대기 매수가 떨어지면 자 물량을 받아내는데 그 자리가 60일선입니다. 그래서 인트론 바이오는 이미 급등이 어느 정도 예고가 됐던 그런 징후가 나타났었던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난 9월 달부터 기관들이 결국은 기관 수급은 바이오를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신라젠을 한번 찍어보시면 자 기관들이 신라젠을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 때문이었다. 수급 때문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인트론 같은 경우도 2개월 동안 지금 기관 수급이 들어오더니 결국은 이번에 8% 금요일 날 결국 급등하면서 21선을 뚫어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월요일 날 되겠죠. 개파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니까 월요일 날 봐서 한 3% 언더 정도에서 자 마이너스 꺼내서 좀 잡아가 넣으면 크리스탈도 그렇고 그죠? 인트론 바이오도 그렇고 크리스탈보다는 인트론이 조금 낫겠네요. 자, 크리스탈은 60일선에 지지를 받았는 정도니까 21선 뚫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면 네, 인트론 바이오는 이미 21선을 뚫었으니까 차라리 오히려 조금 저점에 장외 음봉에서 거래할 수 있다고 보면 되고 사실상 이 슈퍼항생제 쪽으로는 이 인트론 바이오가 대장으로 보시는 게 맞겠고 자 레고캠은 그동안에 이 시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9월 달에 수급이 계속 들어왔었죠. 자, 이 슈퍼 항생제 때문도 있지만 실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레고캠 바이오를 한 것은 자, 미 FDA 희귀약품 때문에 자, 이 델파솔피드를 희귀약품 지정을 작년 7월 달에 받았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만으로도 시판허가 조건부 시판허가를 주고 시판허가가 되면 7년 동안 독점권 보호 그다음에 자 임상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50% 세금 또 감면 효과를 준다라고 해서 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 계속 그런 경우로 미 FDA 희귀약품 지정을 받았으니까 미 FDA 이제 임상 승인을 받고 그리고 임상을 하게 될 겁니다. 결과가 가시적인 결과가 그 어떤 기업들보다 빨리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희귀의약품 지정받은 기업들이죠. 그래서 주목하시라고 여러분에게 큐리언트나 뭐 레고캠이나 또 녹십자 셀 같은 종목들을 수차례 말씀을 드려왔었고 이 레고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ADC 관련해서 지금 자 보시면 이 항체 항암제들 중에서도 이 면역 항암제도 있고 이 경우는 면역 항암제가 아니라 항체를 키우는 거는 면역 항암제죠.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백혈구를 체외에서 키우면 면역력을 키우는 거니까 면역 항암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녹십자 셀 같은 것이 되겠죠. 근데 자 이 면역력을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면역력이 약하니까 항체는 분명히 항원 암을 가서 공격을 합니다. 항원인 암을 공격을 하는데 이게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바깥에서 키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예 치료 물질을 갖다가 항체랑 붙여서 공격하게 만드는 바로 ADC 기술이라 그러죠. 항체에다가 말 그대로 폭탄을 갖다 싣는 거죠. 가서 얘가 항원을 공격하는데 총으로 공격하는 거를 봐서 대포로 공격하도록 결합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에 세계 최고가
일본의 다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본의 다케다가 미국 머사나라는 기업으로부터 이 ADC 기술을 8,800억인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케다가 세계 최고의 ADC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 됐는데 이들과 영구권 계약을 한 기업이 거의 유일하게 바로 레고캠바이오입니다. 그만큼 이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원천 기술이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레고캠이 이런 연구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술 이전 한 번에 했고 또 이 슈퍼 항생제도 기술 이전 한 번에 했고 이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도 브리치바이오에 한번 기술 이전했을 정도로 많은 기술 이전 금액 자체가 뭐 몇천억씩 제넥신이나 한올바이오처럼 6천억씩이 아니라 200억 뭐 300억 수준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 레고캠바이오였고 이번에는 데파솔피드라 묶어서 볼 수가 있겠죠. 인트론바이오와 또 크리스탈이 급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은 패턴입니다. 9월 들어서 자, 이 슈퍼항생제 관련한 기업들이 다 기관들이 매집이 들어왔었고 이 종목도 61선까지 안 가는 상황에서 반등을 주고 결국은 급등했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고 자, 이 코미팜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항생제 관련해서 코미팜을 보시면 이 자, PAX1이라는 이 코미녹스라는 비마약성 진통제를 호주에서 이미 2016년도에 판매 허가를 얻었을 정도로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 거의 이 정도면 호주 같으면 유럽 임상과도 자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거기에 진출한 셈으로 보셔도 좋겠죠. 아직 실적이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가능성을 보고 코미팜을 준비를 해야 되겠고 10월 달 들어서 그 안 좋은 장인데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코미팜을 잡아왔고 그리고는 어때요? 거의 61선에 머리를 맞대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강했다는 걸 수가 있죠. 자, 아마도 월요일 날부터 20일, 61선을 뚫고 다시 아마 새로운 시세가 나올 것 같은데 만약이라도 여기서 한번 양은 패턴이 준다면 여러분한테 기회가 될 거죠. 제가 항상 월요일날 공개방송을 하니까 이런 종목들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사람들이 또 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또 이 노란색 톡에서 이 친구 신청하신 분들에게 제일 많이 보내드리는 게 있는 게 지금 바이오입니다. 또 바이오가 또 2차 시세가 오고 있으니까 단기 급등, 바이오 종목들 혹은 지금 대체에너지나 수소차 같은 단기 급등이 가능한 종목군들을 매일 한 종목씩 뽑아서 가장 먼저 우리 이 친구들에게 제가 보내드리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